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경제학 복습 테스트 제17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문제들은요, 주로 이제 일반 균형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생산의 효율성, 교환의 효율성, 종합적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효율성과 관련된 거는 시장이 잘 작동된다라는 걸 전제로 까는 것인데,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바로 시장 실패입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를 대비할 때는요, 시장 실패와 관련한 외부성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재, 그런 아니면 비대칭 정보 하에서 관련한 문제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선 그 정도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여기 나와 있는 파레토 최적 개념을 한번 조금 볼게요. 자, 파레토 최적의 개념은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파레토 최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요, XJ랑 YJ를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만든 XJ랑 YJ를 A와 B한테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투입 요소, 생산물, 두 명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2x2 이렇게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생산의 효율성이죠. 생산 측면에서 효율성은 어떻게 달성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MRTS가 같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MRTS LK가 X 생산할 때랑 MRTS LK가 Y 생산할 때랑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뭐야? 소비의 효율성이지, 우리가 이제 교환의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소비가 더 낮긴 하죠. 그래서 소비의 효율성은 A랑 B라는 사람이 MRS를 서로 교환할 때 그게 자기가 원하는 애지중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MRS라고 그러죠. XY에 대한 대체율이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MRTS랑 MRS는 전부 다 생산, 베네핏과 관련한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최적 선택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돼. 여기 보시면 소비의 효율성은요, 어차피 A와 B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용까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 효율성이다 라고 하면, 이 종합적 효율성은요,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이 뭐예요? 그치, MRT, XY, 요거랑 같을 때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MRT, XY가 이게 같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한 개 비용이 서로 같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MRS가 이게 값이 열보다 크다라고 하면 MRS 의미는 뭐라고요? 자, MRS는 XY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게 X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야. MUX랑 MUY의 비율이죠. 관심사가 되는 X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YJ로 표현하는 겁니다. XJ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MRS XY를 값이 열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값이 XJ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소비자 값은 XJ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자, 우리 다시 기본 강의에서 제가 계백장군과 김유신 장군 했습니까? 계백장군과
창과 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김유신 장군은 유신이라고 쓸게요. 창과 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되면 누가 더 창을 좋아하는 거야? 계백이 더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됩니까? 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신보다 계백한테 가야 되고요. 칼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칼은.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볼게요. 점차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우리가 봤을 때 계백 장군이 점차 창을 많이 갖게 돼. 창이 소중해서.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면 A는 계백 장군은 내 창이 많아져요. 증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사를 생각하시면 다이아는 희소하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크잖아. 근데 창이 점차 많아지면 창에 애지중지하는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MRS 창과 칼 중에서 계백 장군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정도는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점차 작아지게 되면은 언제까지 계속 교환이 이루어진다? 같아질 때까지. 자, 그러면 이걸 다 보세요. 갑이 관심사야. 갑은 XZ를 소중히 여겨. XZ 소비를 증가시키고 YZ 소비를 줄입니다.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맞죠? 자, MRT 다시 볼게. MRTS예요. 죄송해요. MRTS. 이것도 MRTS예요. 예,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MRTS가 이렇게 같을 때 L과 K가 있다 그러면 XZ 생산에 있어서 여기가 앞이 XZ인데 뒤에가 YZ잖아요. XZ는 이제 노동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노동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XZ 생산할 때 노동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노동을 줄이게 되고 자본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MRTS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여기 X니까 XZ를 생산 시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가, 소중한 정도.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X 생산에서 노동이 별로 소중하지 않으니까 노동을 줄이고 오히려 Y 생산에서 노동을 늘리는 거죠. 얘도 오케이. 이거 MRTS입니다. 예, 오타예요. 죄송해요. 다음에 4번. MRT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MRT는 X 생산과 관련한 한계 비용과 관련된 거야. 이거는 편익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MRT는 자, 분자에 초점 맞추면 X의 한계 비용입니다. 엄밀하게는 Y의 한계 비용 대비 X의 한계 비용인데 부등호가 이렇게 있잖아. MRS가 뭐야? MUX, MUY 이렇게 있잖아. 그 이거에 X의 초점을 맞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X에 대한 한계 편익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큰 경우잖아. 그러니까 X 생산 자체를 줄여야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예. 얘도 그러니까 맞아요. X를 줄이면 Y는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얘 중요합니다. 뭐 이거 그냥 막 암기하지 마시고 MRS가 뭐다? MRS가 작다는 게 무슨 뜻인가? MRTS가 작다는 게 무슨 말인가? MRT가 크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런 개념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에는 뭐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그림으로 풀 필요는 없을 거예요. 주관식이면은.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는 그림도 보실 필요 있지만 그냥 직접 MRS, MRTS가 무슨 말인가만 잘 파악하시면 네, 쉽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자, 파레토 교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건데 갑과 을이 있어요. XZ가 있고 YZ가 있습니다. 에즈워드 박스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에즈워드 상자 1번 보시면 에즈워드 상자 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실현 가능한 한 배분 상태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다음에 B와 C점은 파레토 교환의 효율성 기준으로 후생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다. 여러분, B와 C 보시면 B와 C는 아니 이게 파레토 효율성 자체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좀 애매하지만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는 거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 3번. D점은 갑의 한계 대체율과 을의 한계 대체율이 일치하는. D는 어떻게 돼? D는 갑의 무차별 곡선과 을의 무차별 곡선이 요게 지금 교차되는 접하는 이렇게 되는 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같아요. 자, 우리 한계 대체율 MRS 여기서는 XY 값과 MRS XY 을이 같아지는 상태가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파레토 최적이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자, A점에서 D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여러분 A점도 지금 접해 있는 것이고 D도 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인 점은요, 최적 상태이기 때문에 낭비가 없는 상태고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늘상 출제가 되는 게 D도 파레토 효율적, A도 파레토 효율적, 둘 다 파레토 효율적이기 때문에 뭐가 뭐보다 더 낫다라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효용 가는 경계 거기까지 해서 얘기하잖아. 효용 가는 곡선의 바깥쪽 해가지고요. 그러면 여기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사회 후생 함수가 들어갔을 때 뭐가 가치 판단이잖아. 공평성까지 고려했을 때 뭐가 뭐보다 더 낫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파레토 효율적이어서 서로 간의 비교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5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갑과 을의 무차별 곡선은 서로 접해서. 그치? 이게 같은 건데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py분의 px 요게 이제 시장에서 주어진단 말이지. 그럼 갑은 요거 두 개 같을 때 최적 선택을 결정하고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을은 요거 두 개 같을 때 최적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py분의 px가 바로 어떤 하나의 시그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경쟁 시장에서 일반 경쟁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 됩니다. 이게 후생 경제 제일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3번. 한계 대체율보다 한계 변환율 MRT라고 표현하죠. 더 클 때. 여러분 이거 한번 느껴보세요. MRS 뜻이 뭐야? MRS. XZ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생각하는가의 정도예요. 자,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다음 MRT XY 이거요. 한계 비용의 비율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부등호가 어디? 얘가 더 커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XZ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보다 비용이 더 큰 거니까 XZ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YZ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YZ는 증가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XZ를 덜 생산하고 YZ를 더 생산해야 된다. 요 3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파레토 최적에 대한 서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파레토 최적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맞습니다. 당연히 생산 요소 시장이 수요 독점이면 독점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깨져. 그래서 파레토 최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효용 가능 곡선 자체는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기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할게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일일이 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 파레토 최적에서는요. 갑의 한계 대체율이 을의 한계 대체율과 같다. MRS가 같다는 것이죠. 빈부격차 이런 것들은 여기에 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파레토 효율적인 최적은요. 효율성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율성만 고려하는 것이고 공평성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 가치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치 판단의 얘기가 절대 없는 상황이죠. 오케이,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두 소비자 갑과 을로 구성된 시장 경제에서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의 부존량이 1이라 할 때 파레토 최적 개념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게 1이라고 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사과가 10개 있다라고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논아 갖는 방법이 5개 논아 가져도 이거 어떻게 돼?
그치. 다 버리지 않고 다 소비하는 거잖아. 효율적입니다. B점 A가 6개, 4개 이것도 효율적이고요. A가 9개 갖고 B가 1 아니면 D점 A가 10개, B가 빵 전부 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파레토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 낭비가 없는 거야. 사과를 버리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 여러 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이 A점에서 만약에 또 다른 분배 상태로 간다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하나 더 가거나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 A 다신 4개, 6개로 가거나 아니면 A 다시 다신 6개, 4개로 가거나 어디로 가더라도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 더 이상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불가능. 자, 이런 불가능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0.5니까 10을 곱해서 5개씩 논아 갖거나 값이 10개를 다 갖게 되는 거야. 이것도 파레토 효율적이라니까. 을이 완전히 싹쓸이로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파레토 효율적이고요. 아니면 4번, 값과 을에게 각각 0.5개, 5개씩 분배한 상태에서 값이 6개, 4개로 분배한 상태보다 훨씬 더 파레토 효율적이다? 우위에 있다? 이건 아니라니까. 이건 다 파레토 효율성끼리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 비교하려면 그래도 골고루 이게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사회 후생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다음 5번. 값에게 0.5 플러스 알파만큼 상품이 분배되었을 때 알파 값에 따라서 알파가 0이면 0.5, 0.5. 5개, 5개. 알파가 0.5라고 하면 1, 0. 이거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이 만약에 0.5 플러스 알파 논아 갖게 되면 을은 0.5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논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 가볍게 좀 보세요. 다음 보실까요? 6번 외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그렇죠.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할 수 없죠. 다음 B번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그 외부성의 효과까지 비용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성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C번 외부 비경제를 내부화할 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면 차라리 독과점 균형의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보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게 차선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차선의 원리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나중에 객관식 때 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야?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외부성이 없어. 이게 제일 좋은 거란 말이야. 이게 제일 바람직한 건데 지금 완전 경쟁이 깨졌어. 독점인 상황이고 외부성이 존재해.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개선하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독점을 완경시장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외부성이 존재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독점은 유지되면서 외부성만 해결한 거야. 외부성이 없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가장 나쁜 상황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가 가장 최선의 상황이라고. 좀 어려워요. 이거는 아주 최선의 상태야. 이상적인 best입니다. first bes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요거는 뭐야? 둘 중에 하나는 망가지고 하나는 개선된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딱 봤을 때 둘 다 망가진 거랑 하나만 망가진 거랑 봤을 때 당연히 망가진 개수가 얘가 더 많으니까 더 나빠 보이는데 생각한 것처럼 얘가 더 나쁜 게 아니라 얘가 더 나쁘고 둘 다 망가진 게 차라리 더 좋을 수 있다. 그게 second best 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데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죠. 자, 다음 볼게요.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지. 외부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사적 비용이 PMC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SMC잖아요. 요거 두 개가
네, 생산과 관련해서는 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적 편익 PMB와 SMB가 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생산에 외부성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 봐야죠. 편익에 이렇게 괴리를 미치게 되면은 이거는 소비에 외부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이 한번 볼게요. 7번. 다음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공재는 소비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를 발생시켜서 시장기구에 맡기게 되면 과소 생산되거나, 그렇죠. 왜요? 공공재에 대한 배제 불가능성, 비배제성 때문에 네, 어떤 게 발생하는 거야? 비배제성 때문에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이 공공재가 필요한데 아예 생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공공재는 공동 소비할 수 있는 재화로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죠. 다음 2번 공유지는 소비의 비배제성은 만족하지만 이게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비배제성은 충족해요. 경합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비경합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경합적이다. 준공공재. 공공재랑 비슷비슷한. 다음 3번.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한계 비용은 플러스지만 그래요. 소비자 한 명을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은 빵이다. 왜요? 이게 바로 비경합성을 얘기하는 거지. 등대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등대를 세웠어. 등대 불빛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배가 정박해 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배를 이용하는 배를 하나 더 추가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등대 불빛이 약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기초과학은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공재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된다. 뭐 그래요. 그래서 기초과학은 이로운 외부성이죠. 이로운 외부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번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은 이거 수직으로 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메이션 한계 편익의 합 가격으로 합하는 거죠. 이걸 한계 비용과 같은 거. 이건 이제 공공재만 얘기할 때고, 만약에 이제 공공재랑 사용재를 같이 얘기할 때는요. 이게 이제 MRS 이렇게 되는 거죠. MRS가 MRT랑 같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볼게요. 자, 이 공공재 관련해서 계산 문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 생산에서 외부 비경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자, 대략적인 그림만 살짝 그려봅시다. 자, Q가 있으면 여기 이게 수요 곡선이야. P로 정리를 해놨네요. 30-Q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사적 한계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PMC야. 정확하게 안 그리셔도 돼요. 자, 기업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O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회 전체적인 한계 비용인 SM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돼 있어. SMC는 O 플러스 1.5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X제에 대한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X제 생산에 대해서 단위당 얼마의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여기 아닙니까? 사적인 최적 수준이 여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게 사적인, 요게 사회적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체크하셔야죠.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 S점을 먼저 구하셔야 돼. 그리고 요거 차이를 우리가 텍스 이렇게 부과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피구비한 텍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에서 최적 생산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S점은 여기 나와 있는 SMC 소셜이라고 해야 되죠. 얘랑 이게
똑같아야 돼. P랑 같아져야 됩니다. 5 플러스 1.5Q 얘는 30 마이너스 Q 하니까 이쪽 넘어가면 2.5Q는 30에서 5를 빼게 되는 거죠. 25. 자, Q는 얼마야? 10 아니겠습니까? 10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0 이렇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SMC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SMC가 요거 두 개 차이를 SMC라 해요. SMD라 할게요. SMD. 데미지, 소셜 마지널 데미지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어떻게 돼? 0.5Q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텍스는 이거잖아. 이게 이 높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SMD에다. 얼마야? 그럼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똑같아. 크기가 이 높이랑. 그러니까 10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PMC랑 SMC에 집어넣어서 그 차이를 빼주는 거랑 SMD랑 같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기본적인 계산 문제니까 잘 요걸 중심으로 봐주세요. 다음 볼게요. 자, 9번.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작은 빌라에 사는 갑에게 갑과 을에게 방음벽에 설치는 공공재래요. 자, 갑이 평가하는 방음제에 대한 가치는 이 P가 갑이 평가하는 방음제의 가치는 갑이 평가하는 한계 편익이라고 쓰시죠. 그러면 50 마이너스 2Q. 이 Q는 소비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Q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이 평가하는 방음제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25 마이너스 Q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거를 두 개 합하게 됩니다. 합하면 이게 수직으로 합하는 거지. 왜요? 아니, P로 더하는 건데 P는 이게 수직선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같이 더합니다. 더하면 50 마이너스 2Q. 원래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수직의 절편 자체가 이렇게 굴절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우선 그거는 좀 나중에 하시고 지금까지는 그것까지 신경 쓰는 문제가 별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셔도 돼요. 75 마이너스 3Q. 다음 객관식 난이도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는 좀 굴절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좀 더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MC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계 비용이 6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랑 MC가 6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거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3Q는 얘가 넘어가요. 15는 3Q, Q는 5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Q는 5. 앞에도 5인데 뒤에 거도 5네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공공재랑 우리 외부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 정보하에서 발생하는 asymmetric information 하에서 발생하는 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죠. 도덕적 해이는요, 계약 체결 이후에 뭐를 해저드잖아. 정신상태가 해이해지는 거야.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선 1번 보시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운전자들이 보상 조건이 좋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이거는 뭐야? 발생 확률이 높은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 좋은 차가 아니라 배드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문제죠. 자, 이거와 관련된 역선택, 어드벌 셀렉션과 관련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도덕적 해이를 물어보니까 1번은 역선택이라서 띵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게 여기 뉘앙스 자체가 뭐예요? 가입한이잖아. 가입한 이후에요. before and after에서 after 사후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가입한 직후부터는 소홀히, 나태, 게을리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3번 고정급을 받는 회사 경영자가 평일에 그렇죠. 골프장에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거야. 이것도 게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본인 대리인,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인 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가 바로
예,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어떤 회사 직원이 직장 상사의 눈을 피해서, 그쵸? 이것도 나태한 거야. 업무 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네요. 끌쩍끌쩍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예, 다음 5번.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인쇄업자가 해당 세무서의 소득을 낮게 신고해서 탈세한다. 받을 가능성이 낮은 탈세 자체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법에 해당하는 거지만 소득을 낮게 신고해서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 없으면 4번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번이 주로 여기서는 역선택과 비교하는 거니까 1번을 틀리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비대칭 정보 하에서 생명보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을 줄이는 방안. 역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조심조심 안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라. 이런 것들이 역선택을 줄이는 방안이 되죠. 과거예요, 과거. 과거로 했네. 예. 과거의 병력을 조사하는 거. 예. 역선택과 관련된 것이고, 보험회사 측면에서 기초공제. 예, 이거 자주 나오죠. 기초공제와 공동부담은 뭐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험 가입자 희망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이게 바로 역선택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아니면 이제 모두 강제 가입하게 됨으로써 역선택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선택하고요, 외부성, 공공재, 일반균형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장 실패까지 살펴봤고 미시경제학에 대한 문제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거시경제학 관련한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복습 잘 해주시고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